박하사탐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한국사학력 검정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한국사학력 검정시험 합격을 넘어 만점까지 박하사탐 박하늘입니다. 62회 한능검 시험 심화해설 강의로 찾아왔습니다. 61회 해설 강의도 최근에 저희가 업로드를 했었는데요. 바로 이어서 62회 해설 강의를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항상 1번 문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죠. 저희 해설 강의는 거의 대부분 다음 회차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시기 위해 시청하시고 공부하시는 영상이기에 반드시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고 50문제를 먼저 풀어보신 뒤에 본인의 약점 공략, 실력 향상으로 이 영상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박하사탐 채널 들어오시면 저희가 제작해서 올려둔 개념 강의와 기출문제 풀이 강의들 있으니까요. 개념 강의 먼저 한번 쭉 훑어서 공부하신 뒤에 해설 강의로 연습하시는 개념으로 이 영상을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자, 거두절미하고 우리 62회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이번 62회는 61회와 마찬가지로 중정도의 난이도, 중간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고요. 각 보기에서 어려울 법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키워드 위주로 키워드를 찾아서 충분히 문제를 풀어보실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항상 강조하는 흐름으로 가는 그런 한국사학력 검정 시험이기에 여러분께서 한능검 합격을 넘어 만점까지 가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해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 1번 문제 한번 시작해 볼까요? 1번 문제는 다들 알고 계시는 선사시대 문제 나왔죠? 선사시대 문제. 지난 회차하고 비교하면서 이번엔 어디에서 출제가 되었는지 이렇게 찾아보시는 것도 또 재미라 할 수 있겠죠? 다음 회차는 이 62회에서 나왔던 시대가 아니라 다른 시대가 나올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선사시대, 가시대 생활 모습으로 오른 것은 키워드 찾아야죠. 사유재산, 계급 발생, 계급이 발생했던 시기입니다. 근데 밑에 또 있어요. 동검, 당연히 구석기, 신석기는 아니겠군요. 민문이 토기와 비파형 동검 보이시죠? 제가 키워드 드리지 않습니까? 비파형 세 글자, 청동기 세 글자, 세형 두 글자, 철기 두 글자. 글자 수로도 충분히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엄청난 키워드가 쏟아지고 있는 1번 문제입니다. 사유재산, 계급 발생, 민문이 토기, 비파형 동검, 청동기 시대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다음 회차는 신석기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졌음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보기 가볼까요? 반달돌칼로 별을 수확하였다. 돌인데 돌? 신석기인가? 틀리죠. 제가 키워드 드리지 않습니까? 저희 박하사탐 개념 강의에서 강조드리는 반달돌칼이 나오면 그림을 그리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자, 그림 그린 다음에 시험지 그리세요. 글자 3D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튀어나오나요? 청동 하고 튀어나오고 있죠. 반달돌칼은 청동기 유물입니다. 벼농사를 했음을 알 수 있고요. 여기 또 벼까지 써 있어요. 벼농사가 시작이 되면 잉여 생산물의 차이로 인해 계급이 발생했던 청동기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죠. 청동기 반달돌칼. 정답은 바로 1번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2번, 동굴이나 막집에서 거주하였다. 구석기 시대, 이동생활, 빙하기 때 소를 이용한 기피가리가 일반화되었다. 소 우자를 써서 우경이라고 하죠. 우경. 우경은 기본적으로 철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삼국시대 신라, 지증왕 때 우경을 장려하였다.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만약에 1번을 맞췄다 하더라도 3번이 좀 헷갈리셨다면 여기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하트 표시 하나 해두시고 50문제 해설 강의 끝난 다음에 여러분 연습장에 필기노트에 3번만 따로 정리해서 숙지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경 철기도 있지만 신라, 지증왕, 우경장려 같이 알아두시면 지증왕 단독문제 나왔을 때 맞추실 수가 있겠죠. 4번은 아예 써 있어요. 철기라고 써 있죠. 철기. 자, 옷을 만들기 시작했다. 신석기는 농경목축의 시작입니다. 구석기 때 입었던 동물 가죽을 입고 농사를 지으면 땀띠 납니다. 얼마나 덥겠어요. 그래서 통풍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이용하여 옷을 만들기 시작했죠. 이 신석기입니다. 신석기. 신석기 문제가 나왔을 때 5번이 또 정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1번은 청동기 문제, 1번의 정답은 반달돌칼 키워드를 드렸고요. 2번 가볼까요?
자, 고조선 또는 여러 나라의 성장에서 다루는 부분이에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도에 표시된 숭화강 유역을 중심으로 키워드 먼저 숭화강 나와 있고요. 지도에도 아예 여기 만주 지역이죠.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한, 변한, 진안 이렇게 공부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숭화강이 하나의 키워드를 할 수 있겠고요. 이걸로도 풀 수 있지만 밑에 보니까 12월 영고가 나와 있어요. 영고. 그리고 공부 좀 더 하신 분들은 형사취수제. 이 형사취수제는 부여에도 있고 고구려에도 있는 풍습이죠. 이번엔 여러 나라의 성장에서도 부여 문제가 출제가 됐군요. 부여. 자, 제천행사 키워드 제가 종종 드리죠. 친구에게 약속을 잡을 때 동묘야 오늘 6시에 6시에 고동색 부영아파트에서 만나자. 동묘야 고동색 부영아파트에서 만나자. 동해, 무천, 고구려, 동맹, 부여, 영고, 부여, 영고, 부여, 영고, 부여죠. 영고에서도 바로 파악할 수가 있는 내용이었어요. 자, 부여 한번 찾아볼까요? 정사함에 모여 재상을 선출하였어요. 바위에 앉아야죠. 상좌평이 운영을 한 백제 귀족회의입니다. 상좌평 같이 알고 계셔야 되고, 자, 여러가가 별도로 사출도를 다스렸어요.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예를 들어, 말부족, 소부족, 개부족, 돼지부족. 동물 이름을 딴 부족장이 왜 있습니까? 만주는 벌판이라 맹대기후긴 하지만 농경목축이 가능한 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농경목축을 실시했던 부여의 회의, 사출도 회의 2번 정답이고요. 추가적으로 좀 알아두실 게 있다면 우점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우점. 소의 발굽이 벌어진 틈을 보고 점을 쳤다. 우점 역시 부여의 특징이라 할 수 있죠. 3번은 단독 문제 잘 나옵니다. 동해의 풍습, 다른 부족을 침범할 경우 소나 말로 변상해야 한다. 동해 책화, 단독 문제 잘 나오고요. 8 나오면 무조건 뭡니까 여러분? 고조선이죠. 숫자 키워드로 제가 개념에서 정리를 다 해드렸어요. 고조선 8조법, 구를 사랑한 신라, 이를 좋아한 고려, 이렇게 숫자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제사장인 천군과 신성지역인 소도가 존재하였어요. 우리 지난번 61회에서 시옷 키워드 제가 드렸죠? 사만이 되겠습니다. 사만의 시옷 키워드로 신지, 소도 이런 것들이 있었죠. 사만의 특징, 이번은 여러 나라의 성장 부여 문제가 출제가 되었군요. 굉장히 무난한 문제들, 1, 2번은 당연히 다 맞추실 법한 문제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는 모두가 주먹도끼 전문가 분들이시기 때문이죠. 이 부분만 수차례 공부하시지 않았습니까? 3번 가볼까요? 자, 3번부터 드디어 첫 번째 고비를 맞이하는 삼국시대 문제입니다. 자, 순서대로 지금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삼국 중에 어느 나라인지 키워드를 잡아봐야 되겠죠. 도시를 가로지르는 해반천을 따라 이런 걸 못 풉니다. 주변을 걸으면서 역사여행을 떠나봅시다. 땡, 이 나라의 유적과 유물이 여러분을 역사 현장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자, 봉황동 유적. 아직 좀 아리까리 하실 수 있어요. 수로왕은 끝났죠. 김수로잖아요. 김수로. 김수로왕. 가야입니다. 가야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대성동 고분군도 파악할 수 있고, 구지봉. 구지봉에서도 알 수 있는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이거 수로왕릉에서 김수로왕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가야 문제입니다. 가야. 제가 이 단어 키워드로 드리지 않습니까? 지하철? 아니죠. 가야철이죠. 가야철. 지하철이 아니라 가야하면 한 단어로 묶어버리셔야 돼요. 가야철. 가야철. 철하면 가야. 바로 여기 철. 덩이쇠를 화폐처럼 사용하였다. 가야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1번 정답이네요. 가야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철로 바로 한 단어로 정리하면 2점 그냥 가져가실 수 있는 문제였죠. 2번, 한무제의 공격으로 멸망한 나라 위만조선이죠. 우거왕 때 기원전 108년 한무제의 침공으로 위만조선이 멸망하였고 한군현의 지배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3번, 매매온의 풍습인 민며느리제는 옥저의 풍습이고요. 61회차에서도 이 보기가 나왔어요. 바로 전 회차에서도. 자, 뼈다귀의 품격. 이것도 지난번 보기에 나왔었죠. 신라 골품제도가 나와 있군요. 자,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하며 민생한 정책을 단행한 하늘처럼 떠받드는 왕. 고구려의 고국
천왕입니다. 자, 진대법, 고국천왕, 고구려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2, 3, 4, 5번 중에 몰랐던 보기가 있다면 하트 표시 지금 해두시고요. 50번까지 다 끝난 다음에는 연습장에 옮겨서 반드시 숙지를 해야 실력 점검을 넘어 향상까지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3번 가야 문제였고요. 4번 가볼까요? 밑줄근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고구려가 나와 있는 걸 보니 삼국시대 문제군요.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자, 고구려의 어떤 왕인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고국을 원망하며 죽은 왕, 이 뒤를 이어 즉위한 왕의 위기 극복 노력을 살펴본다. 자, 여러분, 고구려 고국 원왕이 앞서 있었던 미천왕처럼 막 전쟁이 미쳐가지고 막 싸우다가 백제전성기, 백제의 뿌리가 되었던 근초고왕에 의해서 전사합니다. 평양성 전투에서 전사를 했죠. 그 뒤에 나오는 이 왕, 굉장히 중요하죠. 소수리망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4번 문제는 고구려 소수리망 문제가 나와 있어요. 소수리망이니까 여기 빨간색으로 써야 되겠군요. 고국원왕 복수해야죠. 그러면 백제를 박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제를 불태울 것이다. 단독문제 출제됐습니다. 백제를 불태울 것이다. 불교, 태학, 율령반포, 소수리망이에요. 근데 보기에 또 키워드를 줬어요. 불교, 태학, 백제를 불태울 것이야. 불태, 율 어디 있습니까? 5번에 있네요. 와우, 박하사탐 키워드로 바로 10초 만에 문제 푸실 수 있는 내용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저희 개념으로도 충분히 합격을 넘어 만점까지 가실 수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는 내용이죠. 5번 소수리망이었어요. 1번 평양으로 수도를 옮긴 왕은 고구려 장수왕이고요. 자, 병부 설치, 비읍, 불교 수용, 비읍, 비읍 키워드, 신라, 비읍, 버풍왕입니다. 율령도 엄밀하게 얘기해서 법이니까, 그죠? 버풍왕, 비읍, 비읍.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하였다. 22, 여기 키워드 아닙니까? 22? 이게 뭘까요? 제 강의 잘 봐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무령왕 아니겠습니까? 무령왕. 백제 무령왕 키워드였고요. 고흥에게 서기를 편찬하게 하였다. 주로 삼국은 전성기 때 역사서를 편찬하고 지금은 전해지고 있지는 않죠. 백제 서기, 백제 전성기 근초고왕입니다. 자,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 삼국시대 소수리망 문제까지 해결을 해봤어요. 자, 5번 가볼까요? 고대사가 생각보다 쉬운 문제들 위주로 지금 출제가 되고 있죠. 5번은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게 기출입니다. 나왔던 내용이고요. 삼국시대 문화 문제입니다. 문화. 금제 사리복령기가 담긴 고대사의 수수께끼. 2009년 이탑의 해치 수리 중에 사리장엄구와 금제 사리복령기가 발견되었다. 자, 사리장엄구. 요렇게 해서 지금 나왔어요, 지금. 사리복령기랑 같이. 백제라고 나와 있죠? 백제 문화구나. 백제 거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좌평에서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쵸? 이거 여러분 뭘까요? 백제석탑이란 얘기입니다. 백제석탑. 탑이니까. 가람을 세우시고 기해년 정월 29일에 사리를 받들어 맞이하셨다라는 명문이 있어 큰 주목을 받았다. 이 탑을 세운 주체가, 즉 백제가 삼공주사에 나오는 선화공주가 아니라 선화공주 하면은 무왕, 백제 무왕 기억하셔야 되겠죠. 바로 이 시기에 만들어진 백제 미륵사지 석탑이 되겠습니다. 정말 자주 나오는 탑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한능검에서 종종 나오는 탑은 1번, 3번, 4번, 5번 이 4개 탑은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미륵사지 석탑, 백제의 미륵사지 석탑. 목탑 양식으로 만들어진 미륵사지 석탑 어디 있습니까? 3번에 있죠. 이건 제 교재에도 사진도 다 들어가 있어요. 백제 미륵사지 석탑이 출제가 됐어요. 굉장히 정교한 석탑. 이거 저희 박하사탐 문화재 대신가드립니다 편에서도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영상을 또 제작을 한 게 있었죠. 정답은 쉽게 찾아내실 수가 있는데 3점이나 줬어요. 3점이나. 3점 이거 쉽게 먹었죠, 이번에. 굉장히 어려운 거 많이 나왔었는데. 그럼 다른 탑들의 이름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1번 분황사 모전석탑. 전탑 양식으로 만들어진 신라 분황사 모전석탑 숙지하셔야 되겠고요. 2번은 정답으로 나온 적은 없어요.
보기로는 나오긴 하죠. 정의사지 13층 석탑, 통일신라 탑이 되겠고요. 3번 정답이고 4번 단독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발해 영광탑, 역시 전탑 양식으로 만들어진 탑입니다. 5번은 통일신라의 가문사지 3층 석탑이 나와 있어요. 혹시라도 몰랐던 탑이 있었다면 반드시 하트 표시하시고 숙지해 두셔야 되겠어요. 단독 문제 출제가 가능한 탑인데 이번 문제는 3점이나 줬지만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는 탑으로 출제가 되었군요. 자, 6번 가볼까요? 정답은 3번이었고요. 6번은 어느 시대일까요? 자, 지금 보니까 6번은 통일, 신라의 삼국통일과정 항상 나온 문제가 되겠습니다. 삼국통일과정. 통일과정이라고 써놓을게요, 제가. 점수를 3점이나 줬습니다. 과연 3점짜리일지. 아까 5번은 점수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것 같죠? 이게 3점이라면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가부터 한번 시대를 살펴볼까요? 왕은 당과 신라 군사들이 이미 백강을 건넜다. 백강이 보이고 있고요. 장군 계백을 시켜. 이게 더 중요하죠. 계백. 계백이라는 단어 보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계백이 사망하였다. 뭐죠? 가는 황산벌 전투죠. 황산벌 전투 이후에 사비성이 함락당합니다. 백제 멸망, 그리고 백제 부흥운동, 고구려 멸망, 고구려 부흥운동, 당나라의 배신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나를 보니까 검모잠이 나와 있죠? 검안고. 고구려 부흥운동이에요. 지금 고구려 부흥운동. 지난 회차 때 안승이 단독 문제로 나왔는데 같은 시대 같은 통일과정 문제가 나왔음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검모잠, 안승, 고현무 이 세 이름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구려 부흥운동. 자, 그러면 이 사이에 들어갈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백제 멸망이 있을 거고요. 백제 멸망, 백제 부흥운동, 백강전투 패배, 그리고 고구려 멸망. 이게 들어가겠죠. 이 셋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될 겁니다. 1번. 당나라가 안동도부를 요동으로 옮겼다. 자, 고구려 지역을 지배하기 위해 설치한 안동도부가 요동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나당전쟁에서 당나라가 패배했다는 거죠. 1번은 굳이 들어가면 여기 나당전쟁 패배니까 여기쯤 들어가야 될 거고, 2번 성왕이 관산성 전투에 전사할 때 이거 6세기 신라 진흥왕이 백제 배신했던 내용 훨씬 이전 이쯤 들어가야 되겠죠. 자, 기벌포에서 당나라를 격파하였다. 매기전투. 매기전투는 바로 여기 신라의 삼국통일이 바로 이 기벌포 676년입니다. 김춘추가 당나라와의 군사동맹을 성사시켰다. 나당동맹이 결성된 것은 백제 멸망 전이 되겠죠. 그래야 나당연합군이 백제로 침공을 할 테니까요. 나머지 5번 흑복도 나와 있네요. 흑상지, 복신, 도침 모두 백제 부흥운동의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는 우리 수강생분들, 수험생분들 충분히 맞추실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도 3점이나 줬네요. 이 정도는 여러분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저희 개념에서 강조했던 내용 그대로 지금 출제가 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가 있죠. 6번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다음 회차도 당연히 여러분 나올 게 나옵니다. 삼국통일과정 나옵니다. 7번 가보겠습니다.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역시 나올 게 나온 문제죠. 지금 다 나올 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7번은 바로 발해입니다. 매 회차 한 문제가 나오죠. 발해. 저는 발해를 무엇을 통해 파악했을까요? 연꽃무늬 기화라던가 그리고 치미 이런 걸로도 알 수 있지만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수용했다. 그죠? 당나라의 삼성육부. 근데 여기 보니까 조그맣게 고구려를 계승했다.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의 특징이 되겠네요. 자, 그럼 보기 들어가 볼까요? 후당과 5월에 사신을 파견한 것은 백제가 되겠고요. 백제. 아, 후백제죠. 후당 5월은 후백제 견원입니다. 견원. 주자감은 발해의 교육기관 2번 정답이고, 자, 여러분 구를 사랑한 신라. 구를 사랑한 신라. 화백회의는 신라의 귀족회의죠. 상대 등이 이끄는. 자, 좌평, 육좌평. 백제죠. 그래서 1점을 줬네요. 주자감 하면 발해 학교죠. 통일신라는 국학, 발해는 주자감, 고려는 국자감, 조선은 성균관,
학교 이름 정확히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고구려는 태학이고요. 자, 8번 가볼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가는 통일신라 문제가 되겠네요. 왕권 강화, 통일신라에서도 진골들을 신문하며 왕권을 강화한 신문학 문제입니다. 어디 있나요? 김음돌의 난을 진압했다. 김음돌의 난을 진압하면서 진골들 하나하나 불러서 신문하기 시작했죠. 왕권 강화, 신문항. 신문항 하면 관료 전지금, 노급 폐지. 굉장히 중요하죠. 뭐 구주정비도 있고. 자, 그러면 과연 관료 전지급, 노급 폐지인지 보기 가보시겠습니까? 바로 써 있네요. 제가 말한 그대로. 1번에 관료 전지급, 노급 폐지가 나와 있고요. 노급이 부활한 것은 통일신라 이제 말기쯤 들어가면서 경덕왕 때 노급이 부활합니다. 모르셨다면은 메모를 좀 해두시고요. 마립간 하면 뇌물마립간. 광개토대왕에게 뇌물 주고 도움을 요청받은 뇌물마립간. 신라장군 이사부. 자, 우산국, 우. 아까 우경에도 우가 있었죠? 요 키워드. 지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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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지. 지증왕의 업적이고, 화랑도를 국가조직으로 개편하다. 진흥왕입니다. 진흥왕 때 전성기예요. 나 전성기야? 좀 민망하지만. 한강유역. 그리고 방금 나와 있는 화랑도. 그리고 하나 더, 황용사. 황용사 9층 목탑은 선덕여왕이지만 진흥왕 때 황용사가 만들어집니다. 히읗 키워드가 있어요. 이렇게. 자, 5번. 2차 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다. 비읍 키워드, 비읍. 법흥왕의 업적이네요. 하는 거면 키워드 싸움입니다. 키워드. 합격한 뒤에 한국 사회의 심화적인 내용, 깊이 있는 공부를 하시면 되죠. 우선 합격부터 해야 되니까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8번 문제는 신문학 문제 나온 내용이 되겠고요. 통일신라 말기 상황에 대해서도 출제를 잘 하니까 반드시 정리를 하고 계셔야 돼요. 진골들의 왕위 다툼, 호족의 성장, 육두품의 불만, 농민 봉기 중에 원종의 노예 난, 적고적의 난 따라락 나오셔야 됩니다. 자, 9번 가보겠습니다. 통일신라 문제네요. 법화원 나와 있습니다. 법화원. 신라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절을 만들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던 인물 장보고입니다. 통일신라 말기죠. 통일신라 말기. 진골들의 왕위 다툼에 휘말렸던 장보고네요. 장보고. 바다의 왕자 장보고에 대한 설명 가볼까요? 구법순례기인 왕오천축국전. 왕, 가다, 왕, 오천축국, 5개의 천축국을 갖다 해초. 진성여왕에게 시무책 10여조를 올렸지만 까였죠. 육두품의 불만. 이 육두품의 정말 안타까움. 최치원입니다. 청해진 정답 3번이고요. 자, 구산선문 역시 구를 사랑한 신라. 통일신라 구하면 신라 잊지 마시고, 가지산문은 지난 회차에서도 나왔는데 도의입니다. 도의. 5번 한자의 음과 훈을 차용한 이두정리. 잘 나오죠? 원효대사의 아들 설총입니다. 설총의 이두정리. 자, 정답은 장보고 3번이었고요. 자, 이번에 아직까지 좀 무난한 문제들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10번 가볼까요? 마지막 10번까지 정리하고 초기화시켜서 11번 가는 거 알고 계시죠? 10번. 밑줄근 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왕이 천덕전에 거둥하여 백관을 모아놓고 말하길, 내가 신라와 동맹을 맺은 것은. 신라와 동맹을 체결했구나. 그런데 여기 볼까요? 신라왕이 굳이 신하로 있겠다고 요청했다. 신라가 지금 고개를 숙이고 들어왔다. 그 얘기죠. 고개를 숙이고 들어왔다. 신라 멸망입니다. 신라국을 없애 경주라고 시급을 삼았다. 김부란 이름 나왔고 사심관 제도, 이 사심관으로 삼았죠. 자, 고려시대로 넘어가네요. 고려의 건국 과정이에요. 태조 왕건이 친신라 정책을 펼치고 후백제를 막 공격해 주니까 이 김부가 경순왕이 고개를 숙이고 고려로 투항을 해버렸죠. 허망한
멸망 과정이었습니다.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던 신라가 허망하게 무너지는 순간 신라가 고개를 숙였다. 누구에게? 고려 태조 왕건에게. 그 내용입니다. 태조 업적입니다. 태조. 태조입니다. 태조하면 키워드 뭐죠, 여러분? 내가 왕이라니 하하하하 이거잖아요. 태조. 내가 왕이라니 하하하하. 미망하지만 희ët하나는 호족과의 관계, 회유책 견저책, 두 번째는 훈효10조, 세 번째는 흑창 설치. 이거 저희 박하사탐 강의로 공부하신 분들 바로 막 머릿속에 막 들려오실 거예요. 제 웃음소리가. 내가 왕이라니 허허허. 그 중에 하나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바로 있잖아요. 허허허. 흑창 설치 1번 정답이고요. 2번도 키워드가 보이죠? 12모 한글로 쓰셔야 돼요. 12목은 시옷 갖고 와야죠. 시옷으로 시작하는 성종입니다. 성종. 3번 국자감 고려의 교육기관 국자감에 칠제라는 전문 강좌를 운영하였다. 예종입니다. 국자감의 진흥을 위해서 실시한 왕 예종이 되겠고 광덕준풍 광덕의 기억 보이잖아요. 기억으로 시작하는 왕권 광화 광종입니다. 왕권 광화 광종. 자, 전식과제도 마련이니까 첫 시작이죠. 전식과제도 첫 시작. 자, 누굴까요? 자, 여러분 잡으세요. 고려 수도는 여러분 역시 개경이에요. 역시 개경. 역시 개경 키워드 기억나시나요? 역분전, 시정전식과, 개정전식과, 경정전식과 이렇게 들어가고 역분전 태조죠. 시정전식과 경종, 개정정식과 목종, 경정정식과 문종. 인데 태조는 역분전이라는 거. 역분전. 이 역분전 중요합니다. 역분전. 헷갈렸죠? 5번 함정이었어요. 역분전이고 시정전식과는 경종입니다. 5번은 경종. 고려수도 어디라고요, 여러분? 역시 개경이구나. 이렇게 반드시 정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워낙 키워드가 바로 나와버리니까 흑창이 나와버리니까 3점은 아니고 2점짜리 문제가 출제가 되었군요. 자, 고려 태조왕건의 업적까지 살펴봤고요. 칠판을 좀 이렇게 지우고 11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회차 때도 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고 아마도 다음 이어지는 회차 때는 광종 또는 성종 단독 문제가 얼마든지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11번 갑니다. 가에 대한 역대 왕조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자, 11번은 어느 시대 어떤 내용의 문제일까요? 함길도 도절제사 김종서에게 전지하기를. 김종서. 육진의 그 김종서입니다. 김종서. 김종서가 나와 있죠. 근데 그 육진의 김종서가 아니네요. 자, 같은 동명입니다. 동명. 동명이인이네요. 지금 밑에 싹 보니까 여기 있네요.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윤관. 여기도 나왔네요. 윤관. 윤관. 자, 윤관 하면은 자, 먼저 고려시대 대외관계 문제이고요. 크게 거란하고 여진이 있지 않습니까? 거란의 기억, 그리고 여진의 이응. 이 기억과 이응으로 시작하는 사람 키워드입니다. 기억으로 시작하는 강감찬이고요. 여기는 3차 침략. 여진은 이응이죠? 이응으로 시작하는 윤관이 윤관. 여진과의 관계네요. 여진에 대한 역대 왕조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이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김종서로 풀어. 김종서도 여러분 여진 맞네요. 김종서도 여진입니다. 아, 그러네. 이거 여러분 세종대왕의 김종서 맞네요. 동명이인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조선시대 김종서가 과거 고려에서 윤관 역시 이 민족을 쫓아내고 구성 설치했다. 그 얘기 한 거네. 맞네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이야기를 보고 뭐 다 지금 여진 아니겠습니까? 요거네요. 요거 여진. 여진을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아, 뭔가 저도 이렇게 됐어요. 지금. 함길도 맞는데 윤건이 왜 나오지? 했는데 좀 문장을 좀, 자, 여기서 우리 교훈을 얻을 수 있죠. 꼼꼼하게 읽고 문제에 접근을 해야 한다.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 교훈을 하나 남겨드렸습니다. 저 또 실수할 뻔했어요. 또 영상 또 AS 영상 찍을 뻔했는데 아닙니다. 조선시대 김종서와 고려시대 윤관이고
조선시대 김종서가 고려시대 윤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진을 몰아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번. 신라 문무왕 때 청방위 문표를 보내 인질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자, 여러분, 문무왕 하면은 문무를 겸비하여 삼국을 통일한 왕 아니겠습니까? 나당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누굽니까? 당나라겠죠. 나당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간 신라인들을 끌고 오기 위해서 했던 내용이고, 자, 요거는 바로 강수죠, 강수. 강수의 외교문서, 우리 공부 많이 하셨죠? 강수의 외교문서 잊지 마시고. 자, 2번. 고려 우왕 때 나세, 심덕부 등이 진포에서 크게 물리쳤다. 진포대첩. 진포대첩하면 왜구입니다. 왜구. 3번. 고려 창왕 때 박이를 파견했다. 왜구. 스시마섬 토벌. 4번. 자, 무역소. 무역소를 설치해서 회유하였다. 여진족이죠. 여진에 대한 회유책으로 무역소 설치와 귀순장려 이렇게 연결했죠. 조선시대 교린 정책 아니겠습니까? 친할 땐 친하고 싸울 땐 싸운다. 4번이 여진이고요. 5번. 광해군 때 기후약조로 다시 무역재개, 임진왜란 이후 광해군 때 기후약조를 체결해서 일본과 왜구와 다시 무역을 재개하게 됩니다. 4번이 여진이었고요. 왜구 당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개해약조죠. 개해약조. 광해군은 기후약조. 제가 기해세 막 하지 않았습니까? 민망하지만 이제 12번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제가 이런 민망함은 당연히 감수해야 되겠죠. 자, 가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양산 통도사 국장생 석표입니다. 통도사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세운 석표 중 하나로 상서 호부의 승인으로 세웠다. 자, 호부라는 게 보입니다. 부로 끝났네요. 이성 육부, 호부하면 재정을 관리하는 부서, 이런 것도 파악할 수 있죠. 고려시대라는 거 파악할 수 있고요. 국사왕사제도, 이거 승과에 합격하고 가장 큰 스님으로 모시는 국사왕사제도, 고려시대 아니겠습니까? 고려의 경제 문제군요. 고려 경제사, 국사왕사, 또 불교 장려도 있어요, 여러분. 불교를 장려한 나라는 고려입니다.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죠. 자, 고려 가볼까요? 사만통보, 해동통보가 발행되었다. 고려시대 화폐 1번 정답이고요. 자, 최초의 화폐는 성종 때 건원중보가 만들어집니다. 이건 최초의 화폐입니다. 특산품으로 솔빈부의 말이 유명하였다. 발해하면 말 유명하죠. 만상은 이제 임상옥. 지난 1차 때 단독 문제로 나왔던 임상옥이 보기에 들어가 있군요. 조선 후기.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이 설치되었다. 자, 동시전. 신라입니다. 신라.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 금하고 은을 잘 챙겨야 되니까 떡대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조선 후기. 동시전은 뭐 왕까지 말씀을 드리자면 신라 지증왕이죠. 지증왕 때 동시전 설치. 삼국시대 때 설치를 해놨었어요. 고려하면 화폐. 신라는 화폐가 없습니다. 고려시대 최초의 화폐가 나와요. 13번으로 갑니다. 자, 고려시대 문화유산이네요, 이번에. 자, 골고루 냈네요, 고려를. 고려 앞서서 왕의 업적이니까 고려 정치사 나왔고, 대외관계 나왔고, 경제사 나왔고, 문화사까지 나왔네요. 고려 문화사 어떻게 파악했습니까? 청 들어가면 고려다. 쉽게 외우세요. 백 들어가면 조선이다. 상감청자하면 고려죠, 고려. 고려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게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고려하면은 청자와 나전칠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하죠. 자, 칠기 그릇이 이게 서랍장이라던가 이런 그릇이랑 불교니까 이런 회어 관음도 이런 게 이제 불교와 관련된 유물로서 고려의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겠어요.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자, 기억은 나전국화 넝쿨무늬 자합 고려시대 거죠. 니은은 무령왕릉 석수고요. 이거 자주 나옵니다. 디귿이 수월관음도 고려시대가 되겠고요. 리을은 신라 황남대총에서 발견된 금관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기억 디귿 2번이 되겠네요. 나온 이게 문화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화 파트 언제 공부하죠, 여러분? 정치사 흐름 다 파악하신 뒤에 마지막에 문화 묶어서 공부를 하셔야 빠르게 암기를 하고 문제에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파트에 문화사 공부하시기를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고요. 저희 박하사탐에 문화 총정리 영상이 있어요. 총정리 영상을 통해서 마지막 저와 함께 정리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14번 가볼까요?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거란 나왔네요. 자, 지금 보니까 서희의 외교 담판, 거란의 1차 침략입니다. 이 거란의 1차 침략, 거란 1차, 그리고 현종 때 양규의 활약, 이거 뭐죠? 거란의 2차 침략이죠. 자, 그러면 거란의 2차 침략이 일어난 원인 뭐였습니까? 강조의 정변이 있었죠.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거란이 2차 침공을 단행하였고, 강조는 목종을 폐위시키고 현종을 즉위시킵니다. 그러자 목종의 목수 내가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분으로 거란이 2차 침공을 하게 되고요. 현종은 나주로 피난까지 가는 이런 좀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됐던 게 바로 이 사이에 있었던 상황이었죠. 1번, 묘청이 서경에서 난을 일으켰다. 훨씬 이후 여진과의 관계, 금나라의 군신관계까지 수용하고 나서 이어져야 되겠고요. 이자겸의 난 실패, 바로 직전이죠.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바로 직전, 이자겸의 난이 있었습니다. 강조의 정변, 3번의 정답이 보이고요. 4번, 김윤우의 처인성 전투, 몽골과의 항쟁, 뒤로 들어가야죠. 5번, 다인철소의 주민들이 충주에서 항전하였다. 역시 몽골과의 항쟁 때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야 되겠네요. 요쯤에 이렇게 순서대로 보자면 강조의 정변 정답은 3번이었어요. 이거 정리 안 했네요. 요거는 이제 거란과의 관계인데 고려시대 대외 관계이고요. 얘는 이제 보기를 보니까 정치사 흐름까지 파악을 하셔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15번 갈게요. 다음 상황이 나타난, 자, 여러분 제가 여기 필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틀린 게 어느 파트인지를 알고 가셔야 돼서 이 부분을 다시 공부하시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 시기에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제국대장공주 고려시대 원간섭기구나. 고려시대 원간섭기. 고려시대 문제 엄청 많이 나왔네요, 이번에. 원간섭기입니다. 원종의 노에 난 통일신라 말기. 대각국사 의처는 고려 문벌귀족 사회일 때입니다. 문벌귀족, 무신정권, 권문세조, 요 흐름 잡아주셔야 되겠고요. 변발호복, 이게 바로 원간섭기 때 이야기죠. 3번 정답이고요. 4번 기근에 대비하기 위해 구황차료. 자, 요거 하트 자주 나오는 복이에요. 이거 고려시대가 아니라 이건 조선시대죠. 조선시대 명종 때입니다. 명종 때 구황차료가 간행되었고, 5번 초조대장경은 거란의 침략을 부처님의 힘으로 막겠다는 뜻으로 조판이 되었는데요. 얘는 거란의 침략이니까 거란이 침공할 때 이야기고, 지금 이 원나라는 여기죠. 그리고 몽골과의 항쟁을 할 때 이때 초조대장경이 불타버려요. 사라집니다. 그래서 8만대장경을 다시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이게 초조대장경, 이게 다시 만들어졌다 하여 제조대장경,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 흐름 파악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그래서 1점을 주었지만 4번과 5번 같은 것도 잘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16번 가볼까요? 다음 사건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고려시대네요, 또. 자, 조이총의 난이 보입니다. 조이총의 난. 자, 고려 무신정권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네요. 무신정변에 성공하게 되자 초교울란기 때 문신들의 난, 즉 반무신의 난이 막 일어났죠. 서경유수 조이총의 난이 일어나고, 그쵸? 서경유수 조이총의 난이 일어나고 뭐 엄청난 반란이 일어났지만 다 진압당하고 말았어요. 무신정변에 대한 내용, 배경이니까 무신정변을 찾아야 되겠죠. 노비 만적이 반란을 모의하였다. 이것은 이제 이민희가 노비 출신 대장군이기에 최충원의 사노비 만적이 신분해방 운동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무신정변 2번 정답 바로 보이고요. 자, 민 키워드 전민 변정도감은
국민 왕의 업적입니다. 고려 국민왕. 문벌귀족, 무신정권, 권문세족. 국민왕 여기에요. 여기 흐름으로 정리하면 쉽게 찾아낼 수 있어요. 망이망소이에 조금 어려우셨는데 무신정변 조이총에 난 이후에 망이망소이에 난이죠. 순서가 약간 바로 뒷부분이고요. 교정도감은 최충원이니까 바로 이때죠. 이때. 지금 물어보는 부분은 바로 여기. 이방 정중보 경대승 이이민 바로 그 초기 혼란기 때 일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무신정권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17번 고려시대 문제. 최후가 설치한 부서 야별초에서부터 이어지고 있고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 합쳐서 고려 삼별초라 부릅니다. 끝까지 원나라와 항쟁을 한 고려 삼별초 문제예요. 1번 광군사의 통제를 받았다. 자, 광군사가 무엇이냐면 고려 초창기 정종 때 태해정광 아니겠습니까? 3대왕 정종 때 거란의 침략을 대비하고자 농민 예비군 성격으로 광군을 조직하게 됩니다. 30만 광군. 정종 때 일이 되겠고요. 이번 정미칠조약에 의해 해산된 것은 우리 대한제국의 군인입니다. 대한제국 1907년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됐어요. 1907년에 사군육진을 개척해 영토를 확장하였다. 이거 조선전기. 세종대왕 때 우리나라 영토 완성. 4번 마지막까지 개경완도하지 않고 강화도에서 진도로, 진도에서 제주도로 옮겨가며 항쟁했죠. 삼별초 4번이 정답이고요. 5번은 유사시 향토방위를 담당하는 예비군이었다. 조선 잡세꾼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잡세꾼, 조선의 잡세꾼 내용이었어요. 자, 18번 가볼까요? 밑줄 그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려 인물사 문제네요. 자, 인물사 문제 신유형으로 이제 하도 요새 한 5, 6회가 이어지고 있어. 신유형이라 하기에도 좀 그렇지만 인물사 문제 잘 나옵니다. 목은 키워드 보이네요. 먼저 목은 어디 있습니까? 목은 키워드 하나 보이고요. 문화식 등의 관직을 역임하고 성리학 보급에 노력한 인물이다. 자, 목은 그리고 고려와 원나라의 과거에도 합격했던 인물. 사진으로도 충분히 여러분 보실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인물 이색 문제네요. 이색. 자, 이색입니다. 안향이 처음으로 성리학을 도입하고 이재현이 원나라 만건당에서 교류를 하였으며 이색으로 이어지죠. 이렇게. 이색이 성리학 보급을 열심히 또 하고 발전을 시키다가 이색의 제자 정도전과 정몽주로 이어지는 신진사대부의 계보가 되겠습니다. 우리 18번에는 이색이 나왔고 약간 난이도가 있었어요. 3점짜리입니다. 모금에서 좀 알아내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색 나왔죠. 3점이면 당연히 헷갈리는 보기가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1번 여공패설과 사략을 저술하였다. 자, 여공패설 누굽니까? 이재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웠던 문제죠. 이재현의 사략. 자, 특히 이 사략은 성리학적 사관으로 쓰여진 역사서입니다. 이거 중요하게 보세요. 성리학적 사관으로 쓰여진 역사서가 사략입니다. 이재현이었어요. 삼국사기는 뭐 바로 속어법으로 지원할 수 있죠. 김부식. 문헌공도 하면은 최충, 구제학당, 수선사 결사 제창은 진울. 정몽주를 천거하였다. 5번인데요. 1번하고 마지막까지 고민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재현이 나오려면 반드시 이게 같이 나와요. 원나라의 만건당에서 교류하였다. 이거를 거의 줍니다. 항상 줍니다. 이재현 하면 만건당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며 목은 하면 이색입니다. 목은 이색. 목은 이색. 난이도가 좀 있었던 문제, 이재현과 헷갈렸던 문제 별표로 하나 들어갈 수 있겠고요. 충분히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어요. 무난한 문제들에서 갑자기 한 문제 하나 나왔습니다. 다음 19번 가볼까요? 가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광통교가 보여지는데요. 내용을 또 디테일하게 봐야 되겠죠. 청계천이 복원되면서
광통교도 옛 모습을 되찾았어요. 이 광통교에는 능했었던 성물들이 있어요. 쉽게 나왔군요. 여기 자, 두 차례 왕자의 난으로 즉위한 땡이다. 왕자의 난 하면 조선 태종 이방원이 되겠습니다. 왕권 강화 태종 이방원. 왕자의 난에서 바로 찾아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1번 최무선은 고려 말 경국대전 완성 성종. 비변사가 설치되었다. 첫 설치죠. 자, 비변사는 처음에 임시회의기구였다가 상설기구화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쵸? 비변사가 임시회의기구로 만들어진 것은 중종 때입니다. 중종. 이때 임시회의기구, 명종 때 상설회의기구 이렇게 들어가요. 자,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혼일강리역 대국도지도. 이게 태종 시기에 만들어진 지도가 되겠습니다. 4번이고요. 자, 우리나라 시간, 우리나라 키워드, 조선 세종대왕의 업적이 되겠네요. 태종 문제, 단독 문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나올 수 있다. 세종대왕이 너무 많이 나왔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지 않습니까? 성종, 그러니까 태종, 세종, 세조, 성종. 당연히 나옵니다, 여러분. 나와요. 이번엔 태종이 나왔고요. 2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밑줄근 이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요새 자주 기출문제에서 나오고 있어서 이 단어로 충분히 이제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은대. 은대라고 불렸던 기구다. 이 은대에서도 찾아낼 수가 있는데 이제 은대 아시잖아요. 여기 또 있어요. 승지. 도승지. 도승지는 이 부서의 짱이었잖아요. 바로 왕의 비서기구. 조선의 정치기구 문제이고요. 승정원 문제입니다. 승정원. 엄밀하게 얘기해서 정치기구 문제다. 들어가 볼까요? 오명이요. 비서가 해야죠. 1번 정답이네요. 바로 찾아낼 수 있고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이 3사로 불리죠. 왕에게 조언하는 기구. 3번 천문연구와 기상관측 등의 일을 맡은 것은 관상감이 되겠습니다. 얘도 자주 보이는 복이에요. 자주 보이는 복입니다. 4번 역사서를 보관하고 관리 어디서 합니까? 역사서를 편찬하는 춘추관에서 해야죠. 국왕직속 사법기구는 사헌부가 되겠네요. 이 정도 원래 1점을 줘도 되는 부분인데 승지를 줬기 때문에 그래도 은대에서도 충분히 찾아내실 수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 큰일 날 뻔했네요. 감찰기구가 아니라 사법기구네요. 사법기구. 제가 또 잠깐 쉬었다가 되겠습니다. 자, 사법기구니까 의금부죠. 주리를 들어라 이거 해야 되는데 갑자기 감찰이라고 제가 잘못 봤어요. 의금부가 되겠습니다. 자, 조선의 정치기구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칠판 정리하고 저 물 한 잔 마시고 바로 21번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잠깐 쉬었다가 우선 정지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21번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네, 21번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잔 드시고 여러분 좀 스트레칭 좀 하고 오셨을까요? 저는 이제 물 마시고 재정비해서 21번 준비해서 돌아왔습니다. 21번은 조선시대 문제이고요. 굉장히 자주 나오는 인물이에요. 조선시대 인물사 문제이고 빈출 문제입니다. 빈출 문제예요. 우리 한능검에서. 자, 생물과 호를 통해 좀 이해가 좀 안 되지만 세종대왕 때 집현전 학사로 훈민정음 해례본에 참여한 사람이며 수양대군의 계유정난으로 정난공신 2등의 책훈이 되었죠. 굉장히 사람이 참 잘 변한다. 숙주나물. 숙주가 참 잘 변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숙주나물이라는 이 나물 이름이 만들어지기도 했죠. 신숙주입니다. 자, 신숙주가 활동했던 시기는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지금 보시면은 정난공신 2등의 책훈이 되었고 세조 때 사대교련의 외교정책을 주도했으며 예종즉 이후 한명회 등과 원상으로 국정을 논의하였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성종, 예종 다음 성종으로 이어지는데 자, 그럼 신숙주의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1번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예송논쟁 언제인가요, 여러분? 예송논쟁. 예송논쟁은 효종 때, 현종 때, 숙종, 요럴 때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송논쟁은 현종 때 일이에요.
태정태세, 문단세, 예, 성, 연, 중, 인, 명, 선, 광, 인, 효, 현, 숙 이렇게 들어가면 이때죠. 1번은 두 차례 예송이 있었고 이 기의 예송, 기갑, 경기갑, 기갑, 기갑 예송이 두 번이죠. 그죠? 기의 예송, 갑인 예송. 1차 기의 예송 때 1년설인 기년설을 주장한 건 서인입니다. 서인. 우선 서인인지 모른다 하시더라도 요때니까 지금 요때 활동한 사람은 요때 이렇게 시기가 전혀 맞지 않죠. 제거할 수 있어요. 2번 반전공신의 위운삭제. 전하 훈구의 뜻이 무엇이옵니까? 조광조의 기묘한 이야기. 조광조 아니겠습니까? 조광조 언제 때 인물입니까, 여러분? 중종 때잖아요. 2번은 여기죠, 여기. 시기가 맞지 않아요? 3번 향촌의 풍속 교화를 위해 예한 향약을 시행하였다. 자, 향약을 처음 들여온 인물이 조광조입니다, 우선. 그러니까 시기가 우선 맞지 않죠. 향약은 이때 들어와요, 이때. 예한 향약 누구겠습니까? 예한 향약은 이황입니다, 이황. 자, 요건 메모해 두세요. 그리고 한 명 더 있지 않습니까? 해주 향약은 이입니다, 이. 요거는 필기를 좀 해두시고, 요거 보기로 잘 나올 수 있어요. 순서가 맞지 않고, 이거 중종 이후니까 시기 맞지 않고, 예향향약은 이황이다. 자, 최초로 백리척을 사용한 동국지도를 제작하였다. 정상기입니다, 정상기. 정상기. 인물도 맞지 않고, 훨씬 더 뒤로 가야죠. 훨씬 더 뒤로. 조선 후기입니다. 해동제국기. 잘 나오죠. 빈출입니다. 신숙주 하면 해동제국기. 5번이 정답이었어요. 신숙주 문제. 이런 식으로 푸셔도 여러분 가능합니다. 시험지 쓰시면 돼요. 시간 충분합니다. 순서 파악이랑 흐름으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 좀 보여드렸고요. 22번 가볼까요? 가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오른 것은 관현맹 공연, 경복궁에서 재현. 아직 경복궁이 불타기 전인가 봅니다. 또는 흥선대원군 때 복원된 이후인가 봅니다. 경복궁 수정전에서 이 관현맹의 공연이 재현되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박연이 나와 있죠. 박연이 활동했던 시기 아니겠습니까? 박연하면 세종대왕이죠. 조선시대 나홀왕이 나왔네요. 세종대왕이 되겠고, 박연에서 키워드를 잡아내셔야 돼요. 박연에서. 왜 노래에도 우리나라 노래를 정리한 것도 우리 세종대왕 아니겠습니까? 자, 세종대왕 문제 1번. 신문고는 태종입니다. 신문고 태종. 훈련도감은 임진왜란 도중에 포수, 사수, 살수,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을 임진왜란 도중에 창설을 했고요. 탕평비하면 영조. 통째로 바꿔라. 정조죠, 정조. 통째로 바꾸려면 정조. 삼강행실도. 그림으로 성리학을 백성들에게 쉽게 알려주기 위해 애민정신하면 또 우리 세종대왕. 5번이 정답입니다. 세종대왕 문제를 박연 키워드로 풀 수 있는 좀 신유형 문제를 할 수 있겠죠.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였어요. 22번이. 다음 23번 가볼까요? 다음 상인이 등장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선해청 등에서 선해청은 이제 대동법을 또 실시했던 그 부서 아니겠습니까? 근데 필요한 물품을 마련하여 궁궐과 관청에 납품한대요. 물건 납품업자. 공인이네요. 대동법의 실시로 물건 납품업자 공인이 등장합니다. 조선시대 공인. 배경이니까 대동법 문제일 것 같아요. 특산물 대신에 동전과 쌀로 내게 해라. 대동법. 광해군 때 경기도 지방에 일부 시행이 되었고 숙종 때 전국으로 확산이 되었죠. 1번. 관청에서 걷어서 관리에게 지급해라. 수조권이 국가로 넘어오게 되는 관수관급제는 조선 성종 때 일이 되겠고요. 자, 2번은 앞서 제가 정리해드렸죠. 역시 성종인데 이 성종은 고려입니다. 최초의 금속화폐. 건원중보는 고려 성종. 3번 대동상회는 근대사에 만들어지는 개념이죠. 대동강하면 평양. 평양에 있는 상인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대동상회는 1883년 조선 개항 이후입니다. 4번 대동법 정답이고요.
5번.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금난 정권이 폐지되었다. 난전을 금하게 하는 권리. 무슨 뜻일까요? 시전상인들의 독점 거래권이고 이것을 폐지한 것을 통공정책이라고 하죠. 통공정책은 정조입니다. 정조. 정조, 금난정권 폐지. 이거 잘 나와요, 여러분. 모르셨다면 반드시 메모를 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4번 가볼까요? 밑줄 그은 이 성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성곽은 한성부 도심의 경계를 표시하고 24번 외부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축조되었습니다. 총 둘레는 약 18km로 사대문과 사소문 및 앞문, 수문, 여장, 옹성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숭례문이 보이시죠? 이게 조선시대 성곽이에요, 여러분. 조선시대 성곽이 되겠고 아래쪽으로 지금 이렇게 파고 있죠. 그죠? 성곽. 산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옳지 않은 걸 찾고 있어요. 자, 조선시대 성곽 문제고 산성하면 뭐죠, 여러분? 남한산성 기억나시죠? 그래서 남한산성 그리고 한양도성. 지금 도성의 성곽이니까 이거는 숭례문을 비롯해서 뭐 지금 숙정문도 보이고 돈이문, 흥인지문을 통해서 한양도성입니다. 한양도성. 한양의 도성. 개국 초기 정도전이 설계를 하였다. 한양을 설계한 인물이 정도전이죠. 도성 도축, 이 조축도감이 축조를 관장하였다. 도성 만드는 거니까 여기서 관장해야 되겠죠. 3번. 후금의 침입에 맞서 정봉수가 항전한 곳이다. 자, 정봉수 하면 용골산성이죠. 정봉수 이립 기억하셔야 돼요. 위쪽입니다. 여기가 아니에요. 3번이고요. 조선시대 축성기술의 변화 과정이 잘 나타나 있으며 일제강점기 때 크게 훼손이 되었죠. 용골산성 정답 3번이었네요. 잘 나옵니다. 정봉수와 이립. 정묘호란, 병자호란 하면 왜 정봉수 이립 그리고 왜 임경업, 뭐 백마산성 같이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25번 가볼까요? 다음 전투 이후에 전개된 사실 이런 거 중요하게 보시고요. 이후 권율이 나왔네요. 권율하면 행주대첩. 조선 임진왜란이네요. 자, 행주대첩 이후입니다. 행주대첩 이후 좀 약간 디테일하게 나왔군요. 권율의 행주대첩 이후에 우리가 이 명나라의 지원을 받고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최영은 고려 말 소거법으로 지어집니다. 2번 이순신이 한산도 대첩에서 승리하였다. 먼저죠, 먼저.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이 먼저고 그 다음 김시민의 진주 대첩, 권율의 행주 대첩 순이에요. 그러니까 이후니까 이게 이전이라고 쓸게요, 제가. 휴전회담의 결렬로 정유재란이 시작되었다. 자, 권율의 행주 대첩으로 적은 후퇴하게 되고 명나라의 지원과 평양성 탈환하고 나서 정유재란 휴전회담 되잖아요. 휴전회담 때 전열을 재정비하고 정유재란이 시작됩니다. 3번이 정답이네요. 스시마정벌은 조선 세종. 박위는 고려 말, 이종무는 세종입니다. 신립이 배수의 진을 치고 왜군에 항전하였다. 그래서 충주 뚫리고 서울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전입니다. 이전. 행주대첩 이전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었어요. 임진왜란 문제 나왔군요. 다음의 차는 정묘호란 또는 병자호란 나올 확률도 높아졌고 출제자분들이 좀 새롭게 문제 구성하시려고 많이 고민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는 문제라 할 수 있겠네요. 26번 가보겠습니다. 밑줄 그은 임금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누가 지금 양지역 벽서 사건이네요, 여러분. 내용 가볼까요? 여주가 위에서 정권을 잡고 여자 주인 수렴청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간신 이기등이 아래에서 권세를 제멋대로 휘두르고 있다. 나라가 장차 망할 것을 서서 기다릴 수 있게 됐다. 어찌 한심하지 않겠는가? 자, 여러분. 자, 중종의 이제 인종에 있는데 여기 지금 대윤 가문이죠. 대윤 가문. 대윤 가문. 중전이었던 인종의 어머니가 일찍 죽게 되자 문정왕후로 이어지면서 소윤이 권력을 잡습니다. 문정왕후. 엄청난 수렴청정을 하게 되죠. 윤원형, 윤임 이들이 권력을 잡으면서 조선이 아주 풍지박살이 나는 그 시기입니다. 명종시기네요. 아, 역시 3점이었군요. 난이도 좀 있네요.
문정왕후 명종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여인천하의 그 문정왕후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양재역 벽서 사건인데요. 좀 어렵습니다. 양재역 벽서 사건. 별표 들어갑니다. 이거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이 명종 시기에 있었던 일 찾아볼까요? 자, 붕당 정치의 시작은 선조죠. 선조. 대윤과 소윤의 외척 간의 갈등 이응, 을사사와 정답 2번이고요. 3번, 서인이 반정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한 것은 인조반정이죠. 김종직의 제거, 진출이네요. 제거가 아니라 김종직이가 무오사와이긴 한데 첫 진출은 살인들의 첫 진출 성종이죠. 성종. 폐비운씨 사사상건, 어머니의 원수를 갑자사와 연산군. 자, 사화 문제랑 명종의 양재역 벽서 사건이랑 맞물려서 출제를 했군요. 엄밀하게 얘기해서 26번은 이제 사화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사화 문제. 조선시대 문제 엄청 잘 내고 있어요, 지금. 고난도 문제들. 27번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보너스 문제 하나 줬네요. 정조, 짱용영, 쪼개문신제, 정약용의 거중기로 수원화성. 말꼬리 잡기가 한데. 수원화성, 정조 문제입니다. 수원화성. 1점인 걸 보니 설마 거중기가 답은 아니겠죠? 이렇게 거중기 나왔네요. 리을 들어가고요. 정조 때입니다. 이 수원화성은 포로, 공심동운 등의 방어시설을 갖춘 곳이고요. 정답은 우선 4번인데 공심돈이 뭔지 모르시잖아요. 보실까요?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성곽에서 이제 정찰도 하고 방어도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 게 이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게 공심돈이에요. 참고자료를 한번 좀 띄워봤어요. 정조의 수원화성 이야기. 신유형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한번 좀 눈여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8번 가볼까요? 가나를 쓴 인물의 공통점입니다. 조선 인물사. 시롱이 웃으며 말하길 대저 땅덩어리는 하루 동안에 한 바퀴를 도는데 지구자전설 나왔죠. 홍대용입니다. 의산문답의 홍대용. 허생이 말하기를 허생전하면 연암 박지원이네요. 이들의 공통점을 물어보고 있어요.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되겠습니다. 갑술환국으로 정계에서 축출되었다. 갑술환국은 남인 아니겠습니까? 남인. 이들은 남인 계열이 아닙니다. 남인 계열이 아니에요. 2번 양명학하면 정제도. 서울 출신하면은 이종무, 박제가 이런 인물들이죠. 연행사 이론. 연행이 뭐죠? 연경으로 가는 사절단, 즉 청나라 사절단을 뜻하고요. 이들 모두 연행사 일원으로 갔다 왔죠. 4번 정답이고요. 화폐 사용, 이걸 패전론이라고도 하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화폐 쓰지 말자. 이익입니다. 이익. 5번은 좀 함정으로 나왔네요. 5번은 함정. 이건 이제 3점을 줘도 되게 괜찮은 문제인데 2점을 준 문제. 조선인물사 홍대용, 박지원, 실학자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29번 볼까요? 밑줄 그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그림은 책과 함께 도자기, 문방구 등이 놓인 책가를 그린 책가도입니다. 책가도가 유행한 시기에는 서민들도 인기를, 서민 문화하면 조선 후기 문화죠. 29번은 조선 후기 문화. 여길 정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자리가 부족한데 화면에는 지금 다 들어가네요. 자, 조선 후기 문화가 아닌 거 1점짜리입니다. 자, 바로 답 보입니다. 병란도. 고려시대 국제무역항이죠. 5번이 정답이고요. 서민문화하면 즐겁고 재밌고 우스꽝스럽고 풍자하는 것들, 판소리, 탈춤. 장시하면 조선 후기에 거꾸로 하면 시장, 5일장, 7일장 같은 것들, 한글 소설 모두 조선 후기인데 병란도는 고려 후기니까, 고려시대 무역항이니까 여러분 바로 답 찾아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30번 갑니다. 여기 지우고 30번 위로 올릴게요, 제가. 이 흐름 파악, 조선 흐름 파악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위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자, 밑줄근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근현대사 문제입니다. 광성보의 어제연 1871년 근대사 문제고요. 심리학료 문제입니다. 병제병신척 기억하시면서 제 키워드 있죠. 병제병신척, 신척, 리을, 라, 4번 정답 끝났죠. 병제병신척, 심리학료 다음 바로 척합이 아니겠습니까? 요렇게 풀면은 바로 해결돼요. 지금 저 3초 만에 풀었죠. 박하사탐 키워드로 3초 만에 문제가 해결되는 마법을 보고 계십니다. 이게 뭔 소리지? 병제병신척이 뭐지 하시는 분들 박하사탐 30분 때려잡기 개념 강의 확인 부탁드릴게요. 아주 자세하게 재미있는 키워드로 구성을 해놨어요. 잊혀지지 않는 한국사입니다. 31번 가보겠습니다. 개혁이네요. 이 그림은 프랑스 일간지에 실린 사파로 파리 만국 박람회장에 설치된 한국관의 모습이다. 경복궁 근정전, 경복궁 흥선대원군의 중건 이윤가봐. 황제, 광무개혁. 광무개혁이네요, 광무개혁. 1897년 광무개혁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 건냥, 냥냥, 건냥, 이응, 이응, 을미개혁. 을미개혁은 이응 키워드 쏟아지죠. 우편사무재개, 단발, 령, 이응, 이응, 이응. 별기군 창설은 1882년이고요. 관립의학교와 광제원을 설치했다. 자, 어려워요. 광제원은 1900년입니다. 1900년. 대한제국시기죠. 대한제국시기. 대한제국시기입니다. 대한제국시기. 근데, 이거 연도 못 외웠는데, 이거 뭐지? 처음 봤는데 하시면은, 살짝 별표. 다음 4번. 방문국을 설치하여 한성순보 발간하였다.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최초의 관립신문. 1883년이죠. 한일관계 사료집 독립공채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우선 소거법으로 지우면 3번이 나올 수 있어요. 광제원은 1900년에 대한제국 시기에 설립이 됩니다. 3번이 정답이었어요. 어려웠습니다.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지만 소거법으로 충분히 가능하기에 별표는 치진 않겠습니다. 이쪽에다가 광무개혁 내용 32번 볼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동학농민운동 문제 보입니다. 1894 동학농민운동. 원래 순서대로면 일로 올라가야 되는데 섞었네요. 나올 게 나온 문제들이군요. 자, 가를 보니까 일본의 경복궁 점령 이후에 갑니다. 뭐합니까? 급히 화해하잖아요. 전주화약 체결하고 교정청 설치하고 패정개혁안을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정부가 교정청 설치하고 이 농민자치기구인 집강소를 설치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다가 우금치 전투로 이제 이어지게 되죠. 여기 전주화약 여기 있네. 제가 말씀드렸던 건 여기입니다. 전주화약을 체결하고 여기가 이제 교정청 집강소가 되겠고 2차 동학농민운동이네. 엄밀하게 얘기해서 남접의 전봉준과 북접의 손병희가 연합해야죠. 남북접의 연합. 5번 정답이네요. 무슨 고등학교 내신처럼 문제를 출제했네요. 자, 교정청 설치는 바로 이때. 전봉준 체포는 우금치 전투 이후 이때. 13도 창의군은 훨씬 더 뒤로 가야죠. 그죠? 정미의병 1907년. 안핵사 이용태 파견은 고부농민봉기 바로 요때. 순서를 좀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동학농민운동 흐름 파악 문제인데 정답은 쉽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차 동학농민운동 우금치 전투 패배 이렇게 연결되죠. 33번입니다. 밑줄 그은 조약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청나라의 알선으로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 1882 쪼미 수호 통상 조약 문제이군요. 쪼미수호 통상조약.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에서 파악할 수 있고요. 이 조약의 영향을 물어보고 있어요. 1번 부산, 온산, 인천이 개항된 것은 1876 강화도 조약. 김홍집이 국내 조선 책략을 소개한 것은 쪼미수호 통상조약의 원인이죠. 원인이라고 하긴 그렇고 배경이라고 해야 되겠죠. 배경. 미국하고 조약 체결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국을 가야죠. 미국으로 83년에
보빙사가 파견됩니다. 3번이네요, 3번. 운요가 영종도를 공격한 운요 사건은 강화도 제약의 배경인 1875년이고, 자, 본격적인 개화 정책하면 1880년대, 80년대의 시작인 1880년에 통리기무한문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다 뭐 나올 만한 문제, 흐름 파악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아, 계속 선생님 무슨 흐름 파악으로 다 된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박하사탐 개념편, 개념편 한번 보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흐름 파악이 뭔지 정확히 아십니다. 저희 개념편으로 합격하신 분들 댓글 좀 달아주세요. 신뢰를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교재도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저희 교재로 충분히 3주 완성, 충분히 1급을 넘어 만점까지 가실 수 있습니다. 34번 갑니다. 대한매일신보, 태극서간, 이거 대성학교 신민회 문제죠. 신민회는 1907년에 설립이 됐어요. 비밀결사단체로 만들어진 신민회는 무장투쟁을 함께하기 위해서 만주 삼원보에 서간도에 신흥무관학교, 즉 신흥강습소를 설치했죠. 1번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1920년대. 어디죠? 밀립대학 이상제 밀립대학 설립 기성회라는 단체이고요. 러시아의 전령도 조차, 러시아 저지하면 독립협회입니다. 이거 밀립대학 설립 기성회예요. 이건 독립협회고, 독립청원서를 제출한 것은 신한청년당 김규식. 신민회는 비밀결사단체였죠. 안창호, 양기탁. 자, 국문연구소 하면 주시경. 우리 주시경 문제 나왔었잖아요, 지난번에. 1900년대가 되겠습니다. 1900년대 국문연구소. 신민회 문제는 나올 게 나왔죠, 여러분. 매번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35번 문제입니다. 어려웠어요. 요거 3점인데 별표 들어갑니다. 23살 때 유경공안의 교사다. 영재육성학교. 선교사인데 서양 선교사를 교사로 뽑은 사람이고요. 고종의 특사로 헤이그를 방문하였다. 누구죠? 헐버트에 대한 문제 나왔네요. 헐버트. 서양 선교사 문제가 이렇게 자주 출제가 됩니다. 서양 선교사. 1번 화폐 정리 사업은 일본놈 메가타죠. 메가타. 재정고문 메가타. 한글로 된 교재인 3인필지. 자, 지금 모르셨던 분들 숙제 확실하게 하십시오. 헐버트입니다. 3인필지. 어려운 문제였어요. 3번 이화학당을 설립하였다. 자, 이화학당은 지금의 이화여자대학교죠. 예, 스크랜턴이 설치를 했고요. 스티븐스를 사살한 건 우리의 장인환 전명훈. 총을 장전에서 사살했다. 국채보상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앞에 단연 보국채, 담배 끊자, 담배 끊어, 빚 갚자, 서상돈이네요. 서상돈. 대구에서 서상돈 주도로 이 국채보상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헐버트 문제 어려웠어요, 여러분. 36번 볼까요? 가단체 활동으로 옳은 건데요. 오른쪽에 보니까 가가 주관한 관민공동회 헌의육조를 발표한 서재필이 만든 독립협회 문제입니다. 자, 독립협회 1번 땅을 보호하자, 황무지개간 저지한다. 1904 보안회. 중추원 헌의육조에 나와 있죠. 중추원을 의회로 입헌군주정을 주장한다. 2번이 정답이고요. 나로드는 동아일보죠. 동아일보. 1929년 동아일보. 자, 이 조선일보는 문자보급 운동을 단행합니다. 자, 구미위원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설치를 했고요. 여권통문은 이제 이 북촌에 살고 있는 우리 조선 양반 여성들이 발표를 했던 내용이죠. 독립협회가 활동했던 시기이긴 합니다. 1898년입니다. 여권통문. 독립협회는 아닙니다. 정답은 2번. 나올 게 나왔어요. 헌의육조 문제. 요런 게 어려운 거죠. 35번 같은 게. 37번. 가나 4일 시기 문제입니다.
자, 정오의 선언을 보니까 신간의 창설 과정이 나와 있어요. 1927년 신간회. 신민의 신간회가 둘 다 출제가 됐죠. 20년 사이로 만들어진 단체. 간이 사이간 아니겠습니까? 사회주의, 민족주의 사이, 즉 통합하겠다. 민족 유일당운동의 신간회인데, 자, 요거는 1916 정오의 선언이고요. 나를 보니까 신간회가 첫 번째 전체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간신히 열리는 전체대회에서 해소 문제 토의를 최대 의제로 한 것은 해소되고 있군요. 1931년 신간회 해소입니다. 이 사이에 들어갈 내용을 찾으라는 내용이네요. 광주학생항일운동 신간회가 창설이 되고, 신간회는 1929년에 광주학생항일운동을 지원해줬죠.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서 전국으로 확산을 시킵니다. 1번이고요. 임병찬의 독립위군부 1910년대에 활동했고, 봉오동전투 1920년대, 28 독립선언 1926년, 28 독립이네요. 1919년이죠. 60만 세 운동이 아니라. 60만 세 운동은 1926년에 일어났습니다. 조선민족 전선연맹산의 조선의용대는 1938년입니다. 자, 이거 하나하나 흐름 연도는 좀 정리해 두셔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웬만하면 제가 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지만 연도를 쓴 것만큼은 좀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38번 가볼까요? 밑줄근 이곳에 해당하는 지역 나올 게 나왔네요. 아주 많이 나왔어요, 이거. 자, 지역사 문제인데요. 독립운동. 박용만은 하와이죠. 하와이의 대조선 국민군단. 하와이 바로 찾을게요. 4번이고, 지난해 첫 때 서간도, 북간도 이쪽 문제 나왔었죠. 서간도, 연해주 다 파악하셔야 됩니다. 하와이도 마찬가지고요. 멕시코 역시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나와요. 다음 회차 또 나옵니다. 지역사 문제. 39번. 자, 하와이는 어떻게 파악한다? 다시. 박용만의 대조선 국민군단. 요거. 대조선 국민군단. 박용만 하면 하와이.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39번. 인물사 문제고요. 가를 보니까 대한통일부 의군으로 활동하셨고 조선혁명군 총사령관으로 항일투쟁을 전개했군요. 일제 밀정에 의해 사망한 인물입니다. 밀정에 의해 사망. 조선혁명군 하면 누굽니까? 자, 30년대 북만주 혁신 후에 한국독립군 지청천. 남만주 조선혁명군 양세봉이죠. 조선혁명군 하면 양세봉. 조선혁명군 양세봉. 가는 신흥무관학교 대장, 총사령관. 한국독립군이네요. 여기는 누구겠어요? 지청천이네요. 같이 묶었네요. 인물사 문제였고요. 조선혁명 간부학교는 김원봉이 설립했죠. 이름을 헷갈리게 해서 함정으로 넣어놨어요. 괜히 조선혁명군, 조선혁명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서 출제를 했기에 3점을 준 거예요. 난이도가 좀 있죠. 이러면 대한광복회를 조직하여 친일파를 처단하였다. 박상진입니다. 나올 만한 단체가 되겠고요. 자, 여러분 쌍대전투 승리 기억나시나요? 저희 개념품 보면은 북만주하고 남만주로 제가 나눠서 흐름 정리를 해드리고 한국독립군은 중국 호로군과 함께 쌍대전투 승리, 남만주의 조선혁명군은 중국 의용군과 함께 영흥전투 승리 이렇게 정리해드리지 않습니까? 대전자령 여기 있잖아요. 북만주 하면은 한국독립군 지청천, 나가 지청천 정답 3번이고요. 중광단을 중심으로 북로군정서를 조직한 건 김좌진 장군입니다. 황푸군관학교에 입학했다는 의열단 단원과 함께 김원봉이죠. 김원봉. 매우 잘 만들어진 문제. 이거 나올 걸 또 낸 문제지만 이렇게 두 분을 섞어서 아주 잘 만들어진 문제 이런 건 3점 줘야죠. 그리고 여러분 꼭 한국사 공부하신 분이라면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4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시기 일제정책입니다.
자, 보니까 무기공장 보입니다. 강제동원도 보이죠? 1930년대 이후네요. 1930년대 이후. 치안유지법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25년. 토지조사령 1910년, 10년대. 헌병경찰제도 10년대. 미국 공출제 30년대 이후. 4번이고요. 4년으로 정했다. 4년. 보통학교 수업연한을 4년으로 정하였다. 자, 여러분. 국민학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4년으로 줄여서 실업교육만 시켰던, 단순교육만 시켰던 것은 1910년대, 정확하게 1912년 1차 조선교육령이 되겠습니다. 1910년대. 4년으로 줄였다. 30년대 이후는 이제 국민학교령이 나와야 돼요. 국민학교령. 국민학교령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41번 가볼까요? 여기 지우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뭐 메모하실 분들 다 빨리 정지 버튼 누르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가,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가 요인들이 가족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한국혁명 여성동맹의 창립기념 사진입니다. 충칭! 대일선전성명서 나올 게 나온 우리의 한국 광복군 문제죠. 45년이 광복 아니겠습니까? 광복 바로 직전에 광복군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가 정부네요. 한국광복군 누가 창설했나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창설했죠. 임시정부네, 임시정부. 정부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자, 1번 좌우합작 7원칙. 좌우합작위원회죠. 좌우합작위원회. 자, 경학사, 부민단 이건 모두 한인자치기관으로서 해외 어디입니까? 만주에 만들어진 게 경학사 부민단이죠. 3번 조선혁명선언으로 활동한 건 의열단이고요. 한글 맞춤법 통일한 이거 나오죠, 여러분. 이거 한글 맞춤법 통일한 조선어 학회. 조선어 학회. 우리 임시정부는 조소왕의 삼균주의를 기초로 한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선포합니다. 5번이 되겠고요. 1, 2, 3, 4번 모두 단독 문제로 나올 복입니다. 좌우합작위원회, 경학사 부민단은 북쪽에 만들어진 1910년대에 만들어진 자치기관, 의열단이고요. 한글 맞춤법 통일하는 조선어 학회. 아, 경학사는 정확하게 만주 서간도라고도 정리해드릴게요. 서간도에 만들어진 한인 자치기관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42번 가보겠습니다. 현대사 문제네요. 제주도에서 일어난 땡입니다. 제주 4.3 사건이네요. 제주 4.3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유신헌법 철폐는 1970년대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이라던가, 그쵸? 또 있죠? 100만인 서명운동 말고 또 유신과 관련해서 이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도 있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유신과 관련해서 우리 재야 인사들이 들고 일어난 사건들, 이런 게 70년대 이야기입니다. 1970년대라서 시기가 맞지 않고, 통일주체국민회의는 1972년 유신헌법이에요. 유신헌법.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이게 정답이죠. 3번입니다. 4.13 호헌철폐. 호헌철폐 독재타도. 1987년 6월 민주항쟁이고요. 일본인들이 두고 간 귀속재산 처리를 위한 신안공사. 지난 회차 때도 나왔었는데 이것은 1946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정답은 제주 4.3 사건 3번이었어요. 43번 볼까요? 현대사의 가전쟁, 6.25 전쟁이죠. 1950년 6.25 전쟁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휴전협정까지 53년이 되겠고,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이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나올 게 나왔죠, 현대사. 6.3 시위가 발생하였다. 64년 6.3 시위. 애치선 선언은 1950년은 50년이지만 전쟁의 배경에 들어가죠. 브라운 각서가 체결되었다. 브라운 각서는 베트남전에 우리가 파병을 하고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겠다고 약속을 받은 65년이고요. 부마민주항쟁은 YH 무역사건을 계기로 김영삼 총재가 국회의원 영구 제명당하자 1979년에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났어요. 정답은 쉽게 나오죠. 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전개됩니다. 5번이 정답이었어요.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44번 가볼까요? 자, 개헌안. 어떤 개헌안입니까? 내각 책임제 개헌안이군요. 4.19 혁명을 계기로 1960년에 3차 개헌을 단행하죠. 4.19 혁명을 계기로 내각 책임제 개헌을 단행합니다. 장면 내각이 만들어져요. 허정과도 정부가 총선을 실시하면 전국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윤보선 대통령 장면 내각. 이 이후에 사실로 옳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60년 3차 개헌이었어요. 반민족행위 처벌법은 재헌국회죠. 재헌국회 48년에 제정이 됐고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것은 우리가 군정을 하고 있어 신탁 통치를 받던 시기 1947년입니다. 개헌한 이후에 민의원, 참의원 처음으로 양원제가 운영됐죠. 양원제 국회. 정답 3번인데 이거 3점이나 줬네. 이거 여러분 쉽게 맞추셨을 것 같아요. 자, 진보당의 조봉암이 구속되었다. 1958년. 경향신문도 폐간시키고 진보당 사건으로 대통령 득표를 많이 받은 후보였던 조봉암을 사형시켜버렸죠. 토지 유상매수 유상분배 원칙 아래 농지개혁법이 제정된 것은 1949년입니다. 현대사의 이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지 내각 책임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가 44번에 등장을 했네요. 틀리신 분들은 제가 정리해준 부분만, 해드린 부분만 가지고 와서 개념 정리 다시 하시면 됩니다. 45번 볼까요? 다음 정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포항제철 70년대, 1차 석유파동 70년대, 100억 불 수출 달성 77년. 언제입니까? 박정희 정부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목이 이제 슬슬 가기 시작하네요. 자, 1번. 최저임금법 제정으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1986년에 전두환 정부 때 처음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1986년 전두환 정부가 되겠고요. 금융실명제는 1990년대 김영삼 정부입니다. 한칠 FTA 비준을 보도하는 기자. 우리는 FTA를 칠레와 가장 먼저 체결을 했죠. 노무현 정부입니다.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창립대회에 참가하는 노동자. 자, 이거 언제일까요? 이거는 김영삼 정부가 되겠고, 이거 만약 모르셨을 경우에도, 이게 지금 민주노총이거든요, 민주노총. 박정희 정부 시절 70년대 유신헌법 때 이거 만들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못 만들죠. 문제는 이 시기에, 이게 지금 광주가 이제 성남시인데요. 성남 쪽으로 사람들을 갖다가 이주를 막 시켰는데, 덩그러니 집만 만들어 놓고 주변 기반시설이 일절 없었던 시기예요. 1971년 박정희 정부 시절. 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무런 심지어 길도 제대로 안 나 있는데 이주만 시켰던 광주 대단지 이주민들 문제가 됐죠. 그래서 엄청난 시위로 이어지게 됐어요. 박정희 정부 5번입니다. 나옵니다, 여러분. 자주 나와요. 1971년 광주 대단지 사건. 자, 4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가 기념식에 제창하는 노래입니다. 시민군, 광주, 임을 위한 행진곡. 민주화운동에서 항상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이 셋 중에 반드시 나오는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이 광주대단지는 전라남도가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의 성남을 뜻해요. 성남. 경기도입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1번 이한열 학생이 희생당한 것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이고요. 경무대로 향하던 시위대가 경찰의 총격을 받으면서 심지어 왜 헬리콥터에서 기관총을 쐈다라는 증언도 나오고 있고요. 그쵸? 2번 정답이죠. 죄송합니다. 경무대군요. 경무대는 이제 청와대 옛 이름이고 4.19 혁명입니다. 4.19 혁명. 저는 이제 이 시위대가 경찰의 총격만 보고 지금 바로 풀었는데, 이 5.18 광주민주화 운동은 그 전남대학교고 이제 광주
이 전남 도청이죠. 도청입니다. 지금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렇게 실수를 한번 해드려야 또 여러분이, 교훈을 얻겠죠. 꼼꼼하게 보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1987 6월민주항쟁 3.1민주 구국선언. 이게 뭐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유신헌법, 유신과 관련된 철폐 주장이 되겠습니다. 유신. 10월 유신을 없애자 3.1민주 구국선언이고 5.18은 신군부 4번이죠. 아주 반성하고 있습니다. 47번으로 들어갑니다.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6.15 남북공동선언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의 1차 남북정상회담이고 14 남북정상선언은 2007년 노무현 정부죠. 노무현 정부. 이 사이를 물어보고 있어요. 남북조절위원회 박정희 정부입니다. 박정희 정부. 70년대. 7.4 남북공동성명 1972년 박정희 정부. 개성공업지구 남북정상회담 결과 개성공단이 착공이 되었죠. 3번이고요.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 노태우 대통령 때. 이산가족 최초 성사는 노태우 정부라고 할게요. 노태우 정부. 이거는 전두환 정부가 되겠습니다. 전두환 정부 때 이산가족 최초로 상봉을 하게 되었죠. 47번은 북한과의 관계 였습니다. 자, 48번 들어갑니다. 가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파리에 열린 한지공예 특별전에 나와 있습니다. 영조와 정순왕후의 혼례식 행렬을 1100여 점의 닭종이 인형으로 재현한 것입니다. 조선시대 왕실이나 국가의 큰 행사가 있을 때 일체 관련 사실을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의궤죠, 의궤. 의궤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의궤는 병인양요 당시에 프랑스가 약탈해 갔죠. 자, 기억. 사초와 시정기를 바탕으로 편찬된 것은 조선왕조실록이고요. 편년체,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는 조선왕조실록의 특징이에요. 의궤는 왕의 열람을 위한 어람령이 따로 제작되었으며 프랑스에게 약탈당했습니다. 5번이 정답이었어요. 뜬금없이 조선시대, 이거 사실 근현대사 문제이긴 하죠. 1866년이니까 1866 병인양요라고 명시를 하겠습니다. 의궤 같이 묶어서 공부하시니까 병인양요. 자, 49번과 50번 묶여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라는 두 문제짜리 내용이네요. 자, 분석을 해봐야죠. 가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독서 상품과 갑자기 시험 보라고 하니 원성이 자자하더라. 신라 원성왕의 독서 상품과가 나와 있고요. 니은 나입니다. 쌍기 기억 2개. 쌍기니까 기억 2개잖아요. 과거. 나는 고려 광종의 고려 과거제도입니다. 이 제도니까 과거제도네요. 동그라미 기억도 봐줘야 되겠네요. 동그라미 기억은 과거제도입니다. 과거제도. 다음 조광조의 기묘한 이야기, 엄청난 개혁을 주장했으며 살인들을 천거하자고 주장한 조선 조광조의 현량과가 되겠습니다. 현량과. 다음 의정부 및 각부 판인관을 임명할 시에는 의정부니 우선 조선시대임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외국 유학생 졸업자? 이거 뭐지? 근대사구나.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고요. 시험을 보고 있죠. 과거제가 폐지됐구나. 과거 시험이 아니라 지금 시험을 거쳐 장관이 임명을 하고 있다. 관리를 임명할 때 시험을 보고 있다. 능력에 따라 관리를 등용하는 가보개혁의 내용이네요. 선거조례 이야기입니다. 난이도가 있네요, 이거는. 난이도가 있네요. 난이도가 있는 내용이고요. 자, 지금 하나가 생략되는데 여기 니은 이제도. 동그라미 니은까지 여기네요. 그러면 니은은 현량과. 자, 49번 내용 갈게요. 기억가 최승로의 시무이 18조 시옷 성종이죠. 가는 성종. 근데 여기 원성왕이니까 틀렸고. 나는 고려 광종. 광종의 왕콩강화 니은 맞네요. 니은 나 맞아요. 디귿 중종 조광조 지읒 더블 지읒 중종 조광조 현량과
살인파 온관들이 천거하자고 주장한 게 혈량가였죠.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이고요. 임술농민 봉기가 굉장히 자주 나오죠. 삼정 이정청이죠. 철종의 삼정 이정청. 10번 이상 나왔어요. 삼정 이정청. 한능검에선 삼정 이정청이 진짜 자주 나온다. 잊지 마십시오. 삼정임을 나는 시정한 흥선대원군과 헷갈리게 출제를 자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50번 가볼게요. 기역은 고려의 과거제도인데 역분전은 태조왕건이 공로에 따라 차등 지급한 수조권 개념이죠. 다음 2번. 자, 지공건은 과거시험 출제자고 합격자와 지공제 사이에 뭐 약간의 이런 라인 형성이 됐죠. 좌주문생 관계. 지공건은 고려 과거를 출제하는 인물이에요. 고려 과거제. 그러면 정답은 우선 2번이 되겠고, 제술과, 명경과, 잡과, 승과. 이거 뭐죠, 여러분? 고려 과거제잖아요. 고려 과거. 기억인데 니은이라 나왔으니 틀렸네요. 와, 3점 줬네, 이걸. 지공과 좌주문생을 알아야 되는 문제였어요. 다음 4번. 혈량과, 성균관에서 보는 관시, 한성부에서 보는 한성시, 각 지방에서 보는 향시로 나누어졌다. 혈량과는 청거제입니다. 아니죠. 5번. 홍범 14조 반포. 이거 가부개혁이잖아요. 가부개혁. 과부개혁대가 아니잖아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신유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유형이 나오고 있고 고난도 두세 문제 이것까지 잡아야 합격을 넘어 만점까지 갈 수가 있겠죠. 여러분의 합격으로 가는 길 저희 박하사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해설 강의 따라오시느라 고생하셨고 이제 여러분의 시간이죠. 모르셨던 것들, 체크해뒀던 것들 필기노트에 옮겨 적은 뒤에 반드시 지금 숙지를 하셔야 실력 점검을 넘어 향상까지 갈 수가 있겠어요. 옆에 정리해드렸던 내용 중에 모르셨던 부분은 박하사탐 한능검 30분 때려잡기 개념편을 통해 다시 한번 숙지를 하시고요. 저희 교재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저희 교재로 합격까지 함께 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한 박하사탐 박하늘이었습니다.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